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미국 증시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역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유가와 환율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과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MSCI 지수 리밸런싱과 한국의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제가 또 주말을 맞이해서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주식에서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동학개미운동이 펼쳐지면서 1년에 개인이 65조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없어도 증시는 상승한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주식시장에서 수급 매매라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보고 매매하는 매매법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1년 동안 65조나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연중 최고가를 돌파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24조, 25조를 이렇게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전혀 필요 없는 걸까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시장에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연기금이 지금 이 종목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 외국인이 이 종목을 계속 사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수하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 연일 상승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글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나 봐요. 한꺼번에 50억을 샀어요. 네, 그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과 다르게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개인은 종목이 조금만 올라도 매도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심해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도 본인들이 그 가격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증권사를 이용해서 레포트를 내거나 혹은 신문사를 이용해서 뉴스를 내서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어낸 뉴스가 너무너무나 많죠. LG전자 애플카와 손잡는다. 삼성전자 테슬라와 손을 잡는다. 디즈니 플러스 LG U+와 손잡는다. 기아와 현대차 애플과 함께 애플카를 만든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뉴스가 나오자 주가는 신고가를 가버렸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개인과 다르게 자금력도 어마어마하며 뉴스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려고 하고 이 뉴스 저 뉴스에 상당히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보다 목표 수익률이 짧고 그 주식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개인이 목표 수익률을 적게 보다니 나는 벌써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목표 수익률을 100%로 잡고 있고 단타를 치는 사람들보다 장기 투자한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목표 주가를 상당히 짧게 잡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몇 달째 쉬지 않고 상승했기 때문에 위에서 잠깐만 먹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1월달 한 달 동안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게 26조죠. 그런데 꼭대기에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지수가 안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목표 수익률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1조 원씩 이렇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짧게 잡는 분도 많고 중요한 건 신용과 미수를 이용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신용과 미수를 당일날 청산할 경우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3일 안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짧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도 강제로 매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어도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35%입니다. 65조 중에서 20조가 전부 다 B2 신용거래예요. 신용매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보통 4%에서 5%만 내려도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강제성 매도도 나오고, 두 번째로는 악재 뉴스라던가 선동성 뉴스로 인한 매도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현대차, 기아차가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저런 뉴스가 나오면 다음 주 현대차와 기아차 당연히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만 나와도 개인은 시몬스 침대가 아닌 이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먼저 던지죠. 그나마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를 보고 던져서 빠져나와도 되지만, 만약에 버티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조선주라던가 플랜트, 해양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보통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이렇게 난 주식들이 너무 많은데, 외국인 기관이 막 대량 매도가 나와도 버팁시다 하신 분들은 지금 10년이 넘어도 제자리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주식은 꼭대기에서 누군가 물리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저렇게 위에서 꼭대기에서 물리면은 구조대가 와서 구출해주기만 기다려도 평생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물리시면 존버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존버를 해도 테마성으로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요. 주식이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이면은 상폐가 돼야 돼요. 근데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상폐는 안 돼도, 이렇게 되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되고 나중엔 결국 상폐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테마에 휩쓸려 가지고 65,800원까지 올랐는데, 다시 이런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5차, 6차, 7차 팬데믹이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가 다시 셧다운이 돼야지 이런 주식이 올라갈 수 있지, 지금 다시 65,800원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상한가를 5번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던가 은행 혹은 우체국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렇게 적자라던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없어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투자를 하는 애들이라서 잠깐 들어왔다 먹고 나가지, 이렇게 코스닥 잡주들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수 없고, 이렇게 외국인으로 잡혀있는 수급도 외국인 창구를 이용하는 한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일 뿐이고, 수익이 하나도 없고 적자인 회사가 펄을 보세요. 264예요. 정말 웃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적자인 회사가 이렇게 퍼가 200, 300, 400이 넘는 회사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만 보셔도 주식은 꼭대기에서 누군가 물리고 그게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 구간을 길게 잡다가는 정말 줬돈 수익도 못 챙기고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짧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를 보시면은 올해 1월 달에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10조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작년 1년 동안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65조를 매수했는데, 올해는 1월 달만 됐는데 삼성전자만 무려 10조 원을 매수했어요.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많이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보다 보유 비중은 적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55.9%,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수량의 10배 이상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죠.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2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국의 코스피가 2600을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얼마를 매수했을까요? 자, 보시면은 당시에 코스피를 7조, 코스닥을 3조, 합쳐 10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1년 동안 총.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7조 원가량 매수를 했는데,
우리는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코스피가 2600에서 1800까지 내려가면서 7조 원 순매수, 개미 투자자의 눈물, 17% 추락. 코스피 10년 동안 하락률이 가장 컸다. 시가총액 262조 원 증발. 외국인이 다 팔아서 그래요. 무역전쟁에다가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한국 증시가 무너졌다. 외국인 5.7조를 팔았고 기관 2.9조를 팔았다. 개인 삼성전자의 7조 물려. 이때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었고 이때 버텼어도 아시죠? 여기서 아무리 버텼어도 다음 연도엔 또 내려갔고 그 다음에는 1400까지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식을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 당시 분위기를 모르죠. 럼프 형이 애플에다가 당장 공장 철수하고 미국으로 넘어와라 이렇게 협박을 했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의 사상 최대의 피해자라고 뉴스가 도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신 분들이 거의 없고 수익률은 10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를 샀거나 그때 삼성전자 안 팔고 버텼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내립니다. 2년 동안 계속 내려요. 53,900원에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3만원대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가 또다시 4만원대까지 갔다가 5만원대 올라왔다가 또 4만원을 내려요.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개인이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2018년도 2월달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어떻죠? 개인들이 밑에서 삽니다. 3만원대 가니까. 근데 2,000원 오르니까 어마어마하게 팔죠. 여기거든요. 45,000원에서 48,000원 되니까 여기서 매수했던 걸 대거 매도합니다. 그리고 5,000원 오르니까 더 많이 매도를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이번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5만원을 넘었으니까 더 갈 줄 알고 다시 삽니다. 보세요. 5만원이 넘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요. 그런데 다시 4만원대로 돌아가죠. 반대 매매하고 그리고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밑에다 던져버려요. 왜? 5만원을 지지해줄 줄 알았는데 5만원을 깨버리니까. 그리고 당시에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너무너무나 많아가지고 못 버텨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공매도를 보세요. 하루에 공매도가 100억이야 100억. 하루 이틀 딱 지나잖아요. 공매도가 몇백억씩 쌓여있어요. 몇백억. 근데 그 금액이 5만원이야. 5만원대 이렇게 대규모의 공매도가 쳐져 있으면은 이거 절대 못 뚫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지금 공매도 보세요. 없어요. 공매도가. 하루에 1억도 없어. 1억도 없어. 삼성전자.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 기간이라서 이 정도밖에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의 무서움을 몰라요. 자, 얼마 전에 게임스톱 사건도 있었죠.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뿔나서 결국에는 게임스탑의 주가를 1000배 이상 끌어올렸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출발은 공매도였으나 결국에는 집단 광기로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하죠. 자, 이 사건만 보셔도 알잖아요. 게임스탑의 주가가 1000배 이상 급등하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죠. 우리 개미가 뭉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스탑 1000달러 갈 때까지 홀딩하면은 무조건 먹는 거다. 이게 게임스탑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는데 콜옵션을 행사할 때까지만 버티면은 이거 무조건 먹는다고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했지만 한여름밤의 꿈이었죠. 작심 3일로 끝난 해프닝. 이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게임스탑은 재무제표만 봐도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부터서 적자가 지속이 돼서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장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또 게임스탑의 펀더멘털은 현재 주가와 비교해보면 괴리율이 너무너무나 심합니다. 개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천불 간다. 좋은 의견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개인들끼리도 싸워야 되잖아요. 천불까지 갔어. 그럼 그 주식을 과연 누가 살까요? 그 주식을 누군가 밑에서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 주식을 팔 수가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하한가 직행. 한국은 하한가가 있지만 미국은 하한가가 없으니까 서킷이 계속 걸리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당초 계획은 이거였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게임스탁의 주식을 사서 홀딩을 해서 계속 버티면은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쳤고 그걸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식을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1000달러까지. 그리고 콜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복병이 있잖아요.
첫 번째 복병은 이게 미국인들만 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미국의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샀다? 무려 4일 동안 2조 원을 매수했죠.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이 샀습니다. 게임스탑을.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서학개미 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한 시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1억 원을 넣었으면은 지금 현재 1,000만 원도 안 남았을 겁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저렇게 큰 손실이 나면서 여기서도 마진콜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 저렇게 산 분들 전부 단타로 들어갔지 저걸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두 번째 복병은 바로 다른 헤지펀드입니다. 처음에 공매도를 쳤던 헤지펀드는 파산설 루머도 있었지만 루머로 밝혀졌고, 이 모든 사건이 여러 가지 세력이 일부러 매수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도발을 이끌었다고 관련 당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에서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만 생각하고 있지만 밑에서 콜옵션을 매수한 헤지펀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콜옵션을 미리 사놓고 선동한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위에서 다 팔아치웠고, 중요한 건 위에서도 공매도를 다시 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만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거뒀고 일부 헤지펀드들만 약간 손실을 보고 끝난 사건이죠. 그래서 게임스탑 사태를 보고 느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지수나 종목을 받쳐주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은 신용 반대매매와 미수 반대매매 등으로 인해서 투매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연쇄적인 투매가 나옵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세자금, 결혼준비자금, 장기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길어봐야 2, 3년 혹은 3, 4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갖다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50% 이상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 매매는 매달 정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가지고 오래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게 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세요. 지난해 65조를 개인이 순매수를 했지만 신용으로 21조를 땡겼죠. 자, 거기다가 단 4일 만에 마이너스 통장이 43,000개가 늘었고 얼마를 빌렸다? 5천억을 빌렸습니다. 단 4일 동안 5천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죠. 예전에 닷컴 버블 때는 코스닥 지수가 2,925까지 올랐었는데 이 거품이 꺼진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200까지 빠지고 말았었죠. 지금 웬만한 종목을 클릭해봐도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도 퍼가 168, 200, 300 이런 종목들이 널려있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5월달에 공매도가 부활된 다음에 과연 퍼가 200, 300 되고 매출이 없고 이런 적자밖에 안 남은 회사를 과연 매수할까요? 옛날에는 닷컴 버블 때 벤처라는 단어만 들어도 골드뱅크나 이런 종목 100%, 200% 올랐어요. 한 달 만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비슷하죠. 치료제라는 단어만 들어있으면 100%, 200% 오릅니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게임주하고 콘돔주도 같이 오릅니다. 이렇게 게임 회사가 갑자기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도 주가가 100% 오르고 그랬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수 주체가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저렇게 뉴스 하나만 빵 떠도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가면서 주가가 올랐죠. 그런데 저렇게 적자가 지속이 되고 매수 주체가 없는 주식들은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급락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상장 폐지가 돼서 주식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매일매일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제휴하고 협상이 옵니다. 무슨 뉴스를 틀면 인텔과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삼성전자는 또 미국에 11조 공장을 짓는다고 하질 않나. LG하고 애플카가 협업을 한다고 하고, 기아차,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든다고 하고, 디즈니라던가 이런 데는 무슨 키스트하고도 손을 잡는다고 하고, LG U+하고도 손을 잡는다고 하고.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니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저렇게 찌라시 띄워놓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데, 여러분 2달 뒤에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일단 풀리면은 지금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대형주부터서 공매도 다 때립니다. 저는 2월달 전까지 계속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 찌라시 뿌려가지고 올린 다음에 3월달에 공매도 부활되면은 그때부터서 이제 좀 외국인과 기관이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했는데, 공매도 재개가 5월달로 연기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너무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50% 이상이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수가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게 외국인이 매도가 적거나 혹은 기관이 팔아도 위에다가 걸어서 팔아서 그러는 겁니다. 보통 보시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2조, 3조를 사요. 그러면은 지수가 빵빵빵빵빵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4조, 2조, 1조 계속 샀죠. 지난주에. 그런데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5일 동안 계속 내렸죠. 던진 수량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내렸어요. 반대로 기관은 3조, 1조, 2조, 4조 이렇게 팔았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요? 주식을 밑으로 그냥 집어 던지느냐 아니면 위에다가 걸어 놓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삼성전자 테슬라와 협업, 삼성전자 인텔과 협업, 뉴스 빵 띄워놨죠. 그리고 위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죠. 그러면은 기관은 위에다가 걸어 놨는데 매도로 잡히고 개인 투자자는 매수로 잡히는데 그럼 지수는 올라가죠. 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안 걸어. 그냥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네. 아,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 빼야 되겠다. 밑에다가 그냥 퍼부어 던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돼? 이렇게 그냥 쑥 밀려서 내려가는 거죠. 외국인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지니까 삼성전자는 9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8만원대까지 추락하고 코스피 지수는 3,250을 찍었다가 밑으로 그냥 쭉 빠지면서 3,000이 깨지고.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부활할 때까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위에다 걸어주면서 투매를 안 하고 있지, 맘만 먹으면은 그냥 삼성전자 가진 거 다 던져버리면 다시 지난번처럼 이렇게 쫙 빠질 수 있잖아요. 작년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외국인이 얼마를 던졌어요? 외국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다 던져버리니까 지수가 2100에서 1400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없어도 증시가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뉴스를 띄우면서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어서 그렇지 맘먹고 던지면은 개인분들이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수가 아까처럼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반대 매매 나가요. 1조씩. 외국인 비중에 삼성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서 야, 니네 삼성전자 특별 배당도 주고 잉여금 남는 거 배당 더 줘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분기에 특별 배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움직이잖아요. 한국의 기관들도 같이 움직여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쌓이면은 금융투자를 비롯한 연기금, 거기다가 투신 이런 투자 주체들이 같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이 밑에서 산다? 그러면은 기관도 그 물량을 다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투자 신탁이라던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외국인이 이런 데서 투매를 했잖아요. 그걸 기관이 받았을까요? 예, 받긴 받는데 받자마자 다시 지수가 올라가면 먹튀하고 하루 샀다가 하루 팔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데 외국인의 투매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서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패닉셀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면은 그때 와서 움직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수가 1400까지 빠질 때 그때 물량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거고 외국인의 매수 주체의 특징과 기관의 매수 주체의 특징이 있는데 이걸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단타 전문인 외국인 투자 주체가 있죠. 바로 메릴린치인데 메릴린치에 관해서는 제 유튜브 옛날 영상에 메릴린치로 검색하시면은 자세히 나오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메릴린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메릴린치는 진짜 하루 매수하고 다음날 다 팔아버리는 단타 전문입니다. 단 0.5%의 상승만 나와도 전부 매도할 정도로 악명 높은 단타 전문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단 한 틱만 올라도 매도할 수 있는데 메릴린치는 그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메릴린치가 만약에 전날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갭이 조금이라도 뜨면 다 팝니다. 1%의 수익만 거두고도 나가는 게 메릴린치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체결창 밑에 외국인 은행이 나와 있죠. 이거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매도 전문 기관인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매도의 80%는 전부 모건 스탠리인데, 공매도 포털 사이트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죠. 여기에서 통계를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릴 린치가 많은데, 이런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 공매도는 전부 다 모건 스탠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메릴 린치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이런 데서도 모건 스탠리에다가 공매도를 위탁하겠습니다. 위탁하면은 기관의 포지션은 안 보이고 단순하게 모건 스탠리로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보고 JP 모건이 악재 레포트 쓰고 얘네가 공매도 쳤네. 그게 아니라 연기금이든 투신이든 다른 기관이든 전부 다가 포지션을 안 밝히기 위해서 모건 스탠리 창구로 공매도를 위탁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금융투자.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옵션과 선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현물도 단기 포지션으로 수익을 올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만기일 다음 주죠. 이때 순매수가 들어오거나 혹은 순매도가 확 나오는 기관 중 하나인데, 주식을 사면 일주일에서 2주 안에 전부 다 매도를 해요. 아침에 팔기도 하고 오후장에 다시 사는 경우도 허다해요.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1조 원을 매수해도 그 다음날 바로 2조 원을 파는 것처럼 얘네는 순매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3일 연속으로 매수했다? 하루 만에 다 팔어. 2천억을 매수했다? 그 다음날 6천억 팔어. 이런 식으로 단타 전문이에요. 보세요. 9시 8분이죠. 분명히 금융투자 매도예요. 아침에 다 팔았어요. 오후장을 보시면은 다시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철저하게 단타를 치고 오후장에 다시 재매수하는 습관성 탈골처럼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10조를 매수했다, 20조를 매수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주 안에 다 팔고 튀니까요. 자,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기금에 이어 순매도 2위입니다. 원래 투자 신탁은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기관인데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단타 전문 기관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투자 신탁, 펀드, 해지자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매일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끝난다면 다시 장기 투자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현재는 금투랑 똑같은 포지션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기관과 외국인의 평단가 매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을 찾아서 평단가를 계산하고 평단가를 보고 외국인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들어와도 종목은 계속 내리는 게 많아요. 자, 신풍제약 지금도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사죠. 근데 지금 신저가 가고 있습니다. 자,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스컷이 나갑니다. 로스컷이 뭐냐? 로스팜이 아니라 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절이 이렇게 밑에서 나가면서 오히려 10만원 깨진 다음에 이렇게 매도도 나가는데, 파미셀도 마찬가지죠. 2만원대 이렇게 큰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사긴커녕 외국인 기관에 투매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도 손절을 잘 하기 때문이죠. 자, 현물에서 외국인 기관은 손실을 봐도 옵션과 선물로 수익을 거두면은 그냥 그걸로 퉁치고 나갑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이걸 잘해요.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로 주식이 내려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죠. 또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 대차, 주식을 빌려줘서 주식 대여 서비스로 인해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고, 외국인 기관이 여러분 정말 손절 잘하는 거 아까도 보여드렸죠. 3월달 바이러스 사건 터지자마자 외국인이 제일로 빨리 한국 시장을 털었고, 그 다음에는 기관이 따라갔었죠. 그리고 우리 지수는 1400까지 떡락.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현 상황은 수급보다 뉴스와 찌라시로만 주식이 움직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유플러스, 넥슨 이런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가 펀더멘털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찌라시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젠텍을 아까 보셨다시피 퍼가 100 이상인 종목이 너무 많아요. 적자인 회사가. 그리고 적자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공행진한 게 많죠. 가짜 뉴스가 나와도 아까처럼 공매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별로 안 합니다.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도 지수 추종 ETF 상품으로 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ETF 상품, 한국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ETF를 사서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높지, 외국인이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의 미래를 보고 절대로 이렇게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 펀드 회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띠링띠링. 네, 거기 블랙록 펀드죠? 혹시 신풍제약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풍제약 저 몰라요. I don't know 신풍제약. 이럴걸요?
와, 이 영상을 오후 1시에 만들었는데 지금 시각이 오후 11시 25분입니다. 와, 이 영상 하나 만들고 저의 즐거운 토요일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네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